자, 복습 문제였습니다. 세 개가 묶여 있었죠. 가에서는 최승호의 내용원의 북가시나무였습니다. 북가시나무는 한번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죠? 북가시나무가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꿋꿋이 참고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으냐면 나에 맞는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어떤 시였었냐면 잎사귀가 달린 시를 쓰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과일을 나눠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주의나 이념에서 벗어난 그런 시를 쓰고 싶은 겁니다. 주의나 이념을 강요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엿장수였습니다. 그 다음 나 작품은 김남조의 설일이었네요. 설일. 그래. 일단 설일이라고 하면 자, 요건 뭐 설날 정도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설날이면 뭐 하겠어요?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까 뭐 했어요? 뭐 떡국 먹고 세배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속된 거 말고 좀 정신적인 거 뭐 있어요? 새날을 다짐하는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여서 새날을 다짐하는 뭐 이렇게도 상관없을 거예요. 새날을 다짐한다 뭐 이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좀 해볼게요. 자,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됩니다. 아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투명한 빨래처럼 걸려 있답니다. 그게 뭔데? 바람이. 그러니까 겨울나무 하면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친구가 없어요. 아이, 왕따네.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 바람이 슉슉슉슉슉 불어줍니다. 그러면서 겨울나무는 왕따가 아니었어요. 늘 누가 있었어요? 바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됩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나도 왕따인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늘 같이 있어줬습니다. 야, 그러면 요거 상황을 설정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자, 왕따라고 생각했던 겨울나무가 있는데요. 겨울나무 주변에 누가 있어? 친구? 바람이 있었죠? 그죠? 얘 친구는 바람이었어요. 겨울나무는 뭐야 돼? 바람. 그랬더니 뭐겠어? 나도 왕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 주변에 누가 있어서? 친구? 하늘이 있었죠? 그죠? 하늘이네. 이거 뭐 수학 시간도 아닌데, 그죠? 겨울나무 대 바람은 나 대 하늘. 이렇게 있죠? 내항 곱하기 외항 있다는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여 느낌인가? 신이요? 왜 나에게 돌층계를 줬나요? 평평한 길이 좋은데요? 시련이겠죠. 돌층계 세모. 사랑도 매양 날마다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인가? 우리의 사랑은요 평평한 도로면 좋겠는데 왜 저에게 자갈밭을 줬나요? 자갈밭 세모 시련이겠죠. 그죠? 이적진 이때까지는 이 말입니다. 말로써 풀던 말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신이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돌층계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자갈밭이에요? 이랬다면 말없이 삭히고 마음속으로 싹 가라앉히고 얼마나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살자입니다. 아하,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은 나에게 이런 작은 시련을 줘서 더 큰 내가 되기를 원하나 봐요. 그런 뜻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차분히 삭히고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송한 분에 넘치는 축연 잔치라고 생각하자. 인식이 전환됐네요. 한 세상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또 한번 실패를 하고 이럴 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황송한 축연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분에 넘치는 잔치 정도로. 새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그렇죠? 새해 눈시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작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흑흑흑흑흑 눈물을 흘렸단 말이야. 그죠? 반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물이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떠오르는 백설이 내려서 온답니다. 김남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에게서 하늘에서 내리는 건 뭐로 인식하겠어요? 다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마 내가 작년을 생각하면서 반성했던 눈물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신의 은총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겨울나무는 왕따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나도 왕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삶에 뭐가 있어서 돌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갈밭이 있었죠. 그래서 돌층계라든가 자갈밭이 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했어?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했죠. 왜 이런 걸 줍니까? 라고 인식했지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얘를 황송한 축연이라고 생각하자입니다. 분에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 이놈 봐라. 야, 이거 좀 기특한데 이 자식. 자, 나의 은총을 받아라. 백설을 내려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백설이 내려요.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전체 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치환의 선한 나무랍니다. 그러면 뭐 제목에서 자연물이 나왔으니까 또 뭐겠어요? 이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슬쩍 줘볼게요. 자, 요번에는 선한 나무랍니다. 그죠? 우리가 요렇게 자연물이 있다라면, 자연물은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어쩌라고요? 대부분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했는데 선함이라고 이미 얘기해줬네요. 그럼 이 나무는 되게 좋은 놈이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뭐였어요? 바로 노송이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죠? 기본입니다. 자, 50년대 시였고요. 산문시네요. 그죠? 현대의 많은 시인들은 이제 산문시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대요. 뭐 지네들끼리 얘기하니까. 왜냐면 그 산문이라는 것 자체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너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디까지가 산문인가? 이거 이제 되게 주관적이래. 그래서 산문척이라고 쓰기로 했대요. 뭐 알겠어. 뭐 어쨌든 간에. 읽어볼게요. 내가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있는 남아선 노송이 있어. 노송이 있네요. 소나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줄칠게요.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 밑줄 칠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연의 어떤 미세한 변화도 없는 어떤 그런 거죠. 그죠?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것 같은 거야. 아무렇게나 뻗어 노송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이 탄식하듯 울고 있답니다. 추추이라는 건 뭐 슬프게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슬프게 우는 것처럼 보인나 봐. 노송이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뻗은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막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송에 바람이 살짝 흔들릴 때 그 아래에 항상 나는 있었어요. 아득히 생각을 소리 따라 천해 하늘의 끝 천해의 논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아하나 봐요. 근데 어떤 날 이겁니다. 1950년대다 보니까 현대 말투가 조금 다릅니다. 다시 와서 그 나무가 이미 무참히도 베어 남겼음을 보았나니 이게 베어졌네요. 없어졌어요. 얼마나 슬프겠냐. 진실로 현실은 그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도 그럼 줄쳐볼게요.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을 울린다. 밑줄 칩니다. 그죠? 요게 내가 그 밑에서 뭔가를 마음을 되새겨보고 생각을 더해보고 이런 거잖아. 정신적 가치입니다. 정신적 가치. 그 바람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반성도 하고 때로는 다짐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입니다. 빠개요. 부셔버려. 빠개요.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나. 그러면 빠개요. 육신의 더움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라고 하면요. 1950년대입니다. 나무를 쪼개서 1950년대에 뭐 했어요? 땔감으로 이용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써? 땔감으로 이용한 겁니다. 아까가 정신적 가치라면 이건 물질적 가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1950년대 사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어디 하고 써? 미치지 못하였겠느냐.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그는 누구야? 노송이죠. 배어지 없은 노송의 자리에 다시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연하다는 건 극하고 미묘한 노송이 있어야 바람이 흘러가면 유연한 소리, 극하고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있으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는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불고 있는데 노송이 쫙 서 있으니까 어떻게 써? 그 바람 소리를, 유연한 소리, 아주 극하고 미묘한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사색에 잠겼는데 노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그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바람 소리를 들을까 해서 내 손을 땅 뻗었는데요, 여기가 나뭇가지만 하겠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릴 수가 없대요. 들을 수가.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한 아득하고 넓은 천공의 하늘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이 없음이 아닐지니, 신운이 없지 않대요. 있다죠. 신운은 뭐겠어요? 신비한 운치, 신비 플러스 운치.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한 나무가 없음이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바람은 불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운입니다. 신비롭고 운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노송이 있다라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유연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극하고 미묘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에 눈이 멀어서 소나무를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은 불고 있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타까워요입니다. 그럼 얘는 왜 선한 나무냐면 나에게 그 바람 소리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선한 나무였군요. 자, 그러면 요것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있냐면, 자, 노송이 있고 그러면 바람이 슝슝 불어올 겁니다. 그죠? 불어와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들려요? 이러면 바로 뭐겠어? 이러면 유연한 소리가 들립니다. 유연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됐냐? 자, 그런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냐면 노송이 뱅강 잘려버렸대요. 왜 잘렸나 이렇게 봤더니 이 노송 밑에서 내가 나무 그늘을 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색을 즐겼었죠. 나무 그늘 속에 사색을 즐겼어. 정신적 가치죠. 요것은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뭐였냐면 육신의 더움 때문에 없어졌대요. 육신의 더움이래요. 그죠? 더움. 이건 사색보다는 어떻게 써요? 물질적 가치겠죠. 요거는 물질적 가치죠. 즉 땔감으로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뭘 더 중시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걸 더 중시하더라 이거야. 근데 화자는 이게 더 긍정적인 거고 이것이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사람들은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의 손을 한번 올려봐요. 그죠? 그러면서 바람은 늘 있었어요. 바람이 슝 불어와서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뭐야? 유연한 소리가 나지 않지요? 이제는 어떻게 했어? 유연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나무 그늘, 즉 노송, 나무 그늘 만났던 노송이 있는데 나의 손이 노송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많이 틀린 건 없더라고요. 1번 가나의 공통점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느니라고요? 가에도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 나왔죠. 나에선 이연에서 나도 아닙니다 나왔죠. 다에서는 내 언제고 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에선 북가시나무, 나에서는 바로 뭐였어? 겨울나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노송, 바람 이런 것들. 정답이었네요. 1번에 3번 화자의 시선 관계없고요. 시간의 흐름 4번 관계없고요. 5번 볼게요.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지향하는 삶과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가에서는 대조적인 게 있죠. 엿장수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다에서도 대조적인 게 있었죠. 방금 배웠잖아. 하지만 나는요. 겨울나무와 바람이 나왔던 나에서 설 일은 없죠. 땡. 다음 2번이 많이 틀리셨다. 가다에 대한 설명이고 바람과 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가의 북가시나무와 바람은 사상적으로 대립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죠? 북가시나무가 우는 걸 바람이 들어주는 존재니까 뭐 대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들어주는 사람인데 땡. 그 다음에 나의 겨울나무와 바람은 인간 존재의 외로움을 시각화한다? 겨울나무 친구가 바람이잖아. 뭘 외로워? 외롭지 않죠? 땡. 3번을 많이 쓰셨더라. 자, 다의 노송과 바람은 화자의 정서를 애석함과 안타까움으로 변한다고요? 노송이 사라진 게 안타까움으로 바뀐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은요. 바람이 애석함과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난 그 바람 소리를 늘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바람, 신운한 그 바람은 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놈이 누구라고? 선한 나무 노송이었거든요. 노송이 없으니까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였어요. 즉 바람은 나에게서 애석함과 안타까움을 주는 게 아니야. 바람 자체는 나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바람이 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그 선한 나무인데 그게 없어 안타깝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다음 4번. 가와 나의 바람은 북가시나무와 겨울나무의 가치를 강화시킨다고요? 북가시나무가 울 때 바람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가치를 강화시킨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북가시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북가시나무 대단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바람은 북가시나무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야, 너 슬프냐? 그렇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네. 그 다음에 겨울나무와 바람은 친구죠. 뭘 가치를 강화시켜? 아니죠. 땡. 정답이 5번이라는 얘기인데 나와 나의 겨울나무와 노송은 바람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답니다. 겨울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겨울나무가 살짝 흔들리죠. 뭐 때문에? 바람. 그래서 바람이 있구나. 이거였죠. 다음 노송도 마찬가지죠. 노송은 원래는 바람은 싹 있어요. 그 유연한 소리, 신운한 소리는 있었어. 그런데는 안 들리다가 뭐 있을 때만 들려? 노송이 있을 때만 들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노송은 바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글을 바탕으로 가를 이해했답니다. 보기는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보다 크고 그 다음에 참다운 나에 이르려는 노력 역시 문학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변모가 곧 세계의 변모거든요.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현실을 개혁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겁니다. 왜냐면 나는 현실 속에 하나니까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러면 1번 무슨 주의와 이를 형성한 1~3년의 시혈을 통해서 현실을 부정한답니다. 무슨 주의가 나의 가지를 깎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 맞죠? 그죠? 가지를 깎는 엿장수 미워요. 오연의 시는 크고 참다운 모습으로 거듭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화자가 내세우는 가치였죠. 그죠? 오케이. 난 시를 쓰고 싶다고 그랬죠? 대장간의 난이나 톱니들로 표상되는 부정적 세력과 직접 맞닥뜨려 그들을 제거하기보다는 그죠? 톱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어떻게 써? 시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의 변화를 얘기한 거겠죠. 4번 가지가 없고 잎도 없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북가시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가지가 없는 건 엿장수가 무슨 주의로 잘라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세계의 변모를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거야?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엿장수 미워요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비판하는 거였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 허공의 나라에서 밤을 쉬고 다시 국도변을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나와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적인 중도의 길이 현실 도피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죠? 마지막 보기 박스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나를 읽고 난 뒤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예진이네.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맞죠? 너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죠? 돌침개, 자갈밭 탓하지 말라네. 채원이, 신발 고민이 많은 채원이. 자, 여기서 인간 삶의 양상과 상관없이 신의 섭리가 보편적으로 삶에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좋네요. 3년 같은 데 보시면요. 뭐라고 했어요? 뭐 돌침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힘들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신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주민이 추상적 이미지를 신의 은총, 구체적인 걸 형상화하는 표현의 섬세함과 풍부함에 놀랐어. 백설. 지원이 또한 청유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답니다. 청유형 종결 어미는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자. 그 다음 정답은 세은이네요. 결국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인간 존재의 본질 뭐 이런 거보다는요. 뭐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사는 방법이 맞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정도.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